영화는 처음부터 검은 배경 위에 황금빛 텍스트로 하나의 문장이 뜹니다. 출처는 호세 사마라고 소설의 혼돈의 이중주,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이걸 기억해둬야 합니다. 이어서 화면은 어떤 비밀클럽 내부로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어두운 공간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무대 위에서는 벌거벗은 여성이 거대한 유리덮개 아래에 놓인 접시 위의 거미를 발꿈치로 밟으려 합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이 장면이 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관객은 그냥 이 불안감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아담 벨입니다. 그는 토론토의 대학 역사 강사입니다. 그의 삶은 보면 알 수 있듯 극도로 반복적입니다. 강의를 하고 열차를 타고 집에 가고 다음 날에 또 똑같은 말로 강의를 합니다. But other dictatorships use other strategies to control ideas, the knowledge, lower education. They limit culture, censor information. They censor any means of individual expression. And it's important to remember this, that this is a pattern that repeats itself throughout history. 강의실을 나와 집에 돌아오면 어두운 아파트, 여자친구 메리와 잠자리를 가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시 강의를 합니다. 그 외의 삶은 없습니다. 어느 날 동료 교수가 영화 한 편을 추천합니다. Yeah, are you a movie guy?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It's a movie. I saw it a little while ago, but I remember I liked it. Local film. 그냥 국내 B급 로컬 영화.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던 아담은 갑자기 화면 속 배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엑스트라로 나오는 호텔 도어맨 중 한 명이 자기 자신입니다. 아담은 곧바로 배우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배우의 이름은 앤서니 클레어, 무명 배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점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수업도 집중하지 못하고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결국 아담은 앤서니의 소속사를 알아내고 찾아갑니다. 처음엔 들어가는 데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도 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본인을 배우로 착각한 경비원이 말을 걸게 되고 아담은 어색하게 연기를 합니다. Oh, that's well. I was supposed to pick up the thing. Yeah, here it is. Look. Oh, that looks like it's it. Yeah. That's definitely it. That's definitely. There you go. 그리고 경비원을 통해 배우 앤서니 클레어의 우편물을 대신 받게 됩니다. 아담은 우편물에 적혀있는 주소를 통해 앤서니 클레어의 집 앞으로 향하고 전화번호를 알아내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Good afternoon. 하지만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게 되고 그 여자는 아담을 앤서니로 착각합니다. I'm calling to speak to Daniel St. Clair. 그러자 아담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어버리게 되죠. 집에 돌아온 아담은 고민 끝에 다시 전화를 걸고 마침내 두 사람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앤서니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Your voice is just like mine. 아담은 다시 전화를 걸고 Please, just listen to me for a second. Just listen, okay? Just hear me. My name is Adam Bell. I'm a history teacher.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지만 앤서니는 다신 전화하지 말라며 또다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앤서니가 여자와 또 바람을 피는 걸로 착각하며 소리칩니다. 앤서니는 이 상황이 지겹다는 듯 무시하고 아담에 대해 검색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앤서니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만한 게 본인의 목소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앤서니의 아내는 앤서니가 잠든 사이에 검색 기록을 뒤져보고 아담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음날 대학교 벤치에서 앤서니 아내는 아담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남편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아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앤서니 또한 아담에게 전화해 두 사람은 결국 만나기로 합니다. Right, all right. Well, look, I've been thinking about it. I want to meet. I know a place called the Breezeway Inn. It's about an hour outside the city. Do you know where that is? 1 o'clock, okay? Okay. All right. 약속한 날이 되고 먼저 모텔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아담 뒤로 앤서니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주섭니다. 얼굴, 목소리, 키, 몸, 심지어 복부의 흉터까지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곧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남자는 겉모습은 같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은 소심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삶에 지쳐 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 메리는 젊고 자유롭고 관계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앤서니는 다릅니다. 거칠고 자신감 넘치며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상태입니다. 앤서니 아내의 이름은 헬렌이고 임신 중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늘 조심스럽고 불안해 보입니다. 어느 날 앤서니는 아담을 미행하다가 아담의 여자친구 메리를 보게 되고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며 관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서니는 아담을 찾아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You can give me your clothes and your car. I'm gonna take your girlfriend on a little romantic getaway. I'm gonna bring her back home tomorrow, and then I'm gonna come back here, and I'm gonna bring back all your stuff, and I'm going to disappear from your life forever. Then we will be even. 본인의 아내를 끌어들였으니 앤서니 본인도 메리와 하루를 보내겠다고. You brought my wife into this, man. So I'm gonna bring your girlfriend into the picture as well.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제안이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국 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앤서니는 메리와 모텔로 떠나고 아담은 앤서니의 집으로 가서 헬렌을 만납니다. What are you doing home? I thought you were at your mom's. I canceled it. 메리는 처음에는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자리를 가지던 도중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The ring, the mark on your fing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리고 결국 지금 본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담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고 둘은 크게 다투게 됩니다. 한편 헬렌은 처음에는 아담을 앤서니로 알아봅니다. 하지만 헬렌도 뭔가 다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가 앤서니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에게 끌립니다. Did you have a good day at school? What? Forget it. 앤서니와 메리는 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차 안에서 둘은 크게 싸웁니다. 그러던 순간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는 완전히 박살나고 둘은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영화는 놀랍게도 그 사고를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The westbound lakeshore is closed between Bathurst and Strawn as crews clean up debris from a collision that happened early this morning. 그리고 곧바로 아담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사고 이후 아담은 헬렌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치 앤서니였던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헬렌 역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재킷 주머니에서 비밀 클럽 열쇠를 발견합니다. 과거 앤서니가 드나들던 곳, 욕망과 외도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잠시 고민하던 아담은 다시 그곳에 가려 합니다. Helen, did you plan on doing something tonight? Because I think I have to go out. 대답이 없자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 한가득을 가득 채운 거대한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는 그를 보고 웅크립니다. 마치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담은 그 거미를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에너미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거미는 또 뭐야?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검색창을 열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거나.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 자체가 이미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드니 벨네브는 에너미를 만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꿈의 논리로 움직인다.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 꿈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깨고 나서 다시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에너미가 딱 그 구조입니다. 드니 벨네브는 이 영화를 찍을 때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황갈색 톤으로 만들었습니다. 토론토 전체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보입니다. 하늘도 건물도 피부도 전부 같은 색조입니다. 마치 이 세계 전체가 하나의 꿈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영화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해석해야 합니다. 오프닝 자막을 기억하시나요? 혼돈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질서다. 이 문장이 이 영화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혼돈처럼 느끼는 이 이야기 안에 분명히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찾기 위해서 먼저 에너미에 대한 수십 가지의 해석 중 가장 설득력 있다 생각하는 세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는 해석입니다. 아담과 앤서니는 처음부터 동일 인물입니다. 두 개의 인격, 두 개의 자아, 혹은 하나의 실제 인물과 하나의 내면에서 억압된 욕망. 근거를 봅시다. 첫째, 아담의 어머니의 대사. 아담이 어머니를 방문하는 장면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I think you should quit that fantasy being a third-rate movie actor. 아담의 어머니는 아담이 앤서니라는 배우가 된다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아담이 과거에 이 욕망을 가졌었고 어머니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억누르는 것처럼. 둘째, 두 사람의 아파트. 아담의 아파트는 어둡고 물건이 거의 없고 마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앤서니의 집은 생활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도 곧 태어납니다. 두 공간은 같은 사람의 두 가지 삶의 가능성처럼 보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아담은 무기력하고 반복적인 삶에 갇힌 남자입니다. 앤서니는 그가 억압한 욕망, 자유, 잠자리, 탈출의 구현입니다. 아담이 앤서니를 만나고 앤서니가 죽는 것은 자아의 한 부분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말에서 아담은 앤서니의 키를 들고 그 비밀클럽으로 향합니다. 욕망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이클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앤서니는 실제로 존재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임신한 아내 헬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핍니다. 그것이 그의 패턴입니다. 오프닝의 비밀클럽은 그가 아내에 몰래 다니는 성적 유흥의 공간입니다. 어느 순간 앤서니는 자신의 삶에 질려버립니다. 혹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정반대의 삶, 아담이라는 내성적이고 고요한 삶을 상상합니다. 아담은 그 상상 속 인물입니다. 하지만 결국 앤서니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메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죄의 대가처럼. 그런데도 헬렌은 그를 용서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다시 그 클럽으로 향합니다. 거미는 헬렌입니다. 자신을 가두는 결혼, 책임, 가정. 남자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앞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거미는 영화 전체의 핵심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거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영화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직관적인 해석은 헬렌 혹은 결혼 그 자체입니다. 거미줄은 책임이고 의무이고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아담은 그 안정감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의식은 결혼을 거대한 거미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한층 더 들어가면 거미는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영화 초반 아담의 강의 내용 중에 And it's important to remember this, that this is a pattern that repeats itself throughout history.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미는 시스템입니다. 인간을 통제하고 가두고 그 안에서 반복하게 만드는 모든 것. 결혼 제도일 수도 있고 사회의 기대일 수도 있고 내면화된 규범일 수도 있습니다. 오프닝의 비밀클럽에서 거미를 밟으려는 여성의 장면. 그건 거미를 짓밟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장면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미는 밟히지 않습니다. 결말에서 거대한 거미는 두려워하며 웅크립니다. 그건 거미가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남자가 그 거미 앞에서 멈추는 것을 보면 인간도 거미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해석에서 영화의 결론을 냉혹합니다. 인간은 시스템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결국 다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냥 함께 삽니다. 그것이 체념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해석이 사실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층위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심리, 관계의 구조, 사회적 시스템, 이 세 층위가 거미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수렴합니다. 거미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삽니다. 그것이 에너미가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반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이 강의에서 말한 역사는 반복된다. 이 대사는 영화 전체를 설명합니다. 아담은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욕망을 억누르고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후회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거미줄 역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오프닝 자막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혼돈은 아직 해독되지 않은 질서다. 우리는 혼돈처럼 느끼는 이 이야기 안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아담의 삶 전체가 하나의 거미줄입니다. 탈출하려 할수록 더 깊이 감깁니다. 결국 에너미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이 누구인지 찾습니다. 앤서니가 아담의 적인가? 아담이 앤서니의 적인가? 하지만 영화가 말하는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욕망, 불안, 두려움, 충동. 아담이 끝까지 이기지 못한 상대는 앤서니가 아니라 자기 내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의 제목은 도플갱어였습니다. 빌네브가 굳이 제목을 에너미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억압해온 욕망은 결국 아담의 여자친구를 빼앗고 그의 정체성을 잠식하고 그의 삶을 파괴하러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낯선 타인은 피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에게서는 도망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목은 에너미, 그 적은 거울 속 자기 자신입니다. 에너미는 반전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꿈을 해석하는 영화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기대하는 것, 원인과 결과, 시작과 끝, 해소되는 갈등. 이 영화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단, 꿈의 방식으로. 당신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뭔가를 느꼈다면 그 꿈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상 영화 에너미였습니다. 큐레이터였습니다. 이런 영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